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최근에 딥시크부터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다는 이 그룹까지 정말 네. 다양한 AI 도구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AI 열풍을 일으킨 오픈 AI의 챗 GPT 사용자 수는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간 이용 사용자라고 하는데 이 주간 활성 이용자 수가 제가 통계를 찾아봤더니 2025년 2월에 4억 명을 돌파했고요. 이게 12월에 3억 명이었는데 두 달 사이에 또 1억 명이 더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를 이제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쓰느냐라는 걸 볼 수 있는 네. 거고, 특히나 이제 200만 명 이상의 비즈니스 사용자가 챗GPT를 쓰고 있고 O3 미니가 나오고 나서 추론 모델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속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두 달 사이에 1억 명씩 더 막 늘어나는 이 정도의 속도를 네. 보여주다 보니까 실제 이게 통계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데서 봤더니 인터넷이 처음에 나와서 유선 인터넷이 이제 깔리는 속도가 있잖아요. 그 깔리는 속도보다 이 챗GPT의 보급률이 훨씬 빠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AI를 조금씩 쓰고 적응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전 세계의 경쟁이 이렇게 심해지더라도 사용자 1등 사용자가 는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이제 진짜로 AI 도구들을 뭐 일이나 아니면 취미나 학교에서 조금씩 많이 쓰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이 해외 언론들에서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일반 목적 기술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처럼 그냥 AI도 어디서든 쓰는 일반 목적 기술이 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일반 목적 기술이 영어로 쓰면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예요. 근데 이거의 약자를 따면 공교롭게도 얘도 GPT입니다. 네. 그래서 챗GPT랑 일반 목적 기술이 노리고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원래는 다른 스펠링이죠. 그런데 네. 어쨌든 일반 목적 기술로서 이 챗GPT가 이제 거의 뭐 대표 주자가 되는, 마치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 같은 이런 애들을 일반 목적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애들이 정말 되는 건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와중에 챗 GPT의 새로운 기능 오퍼레이터라는 서비스가 국내에 출시됐어요.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오퍼레이터인데요. AI 에이전트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뭐 지난번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비서 아니면 대행해주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네. 것 같고, 제일 큰 변화는 얘가 액션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까지 해주는 겁니다. 실제 이제 오픈 AI가 이제 이 오퍼레이터라는 기능을 원래 올해 1월에 북미 지역을 대상으로만 이제 프리뷰 서비스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 이제 21일부터 한국, 호주, 영국, 일본 같은 글로벌 시장에 이제 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이건 뭐 하는 거냐면, 만약에 이걸 실행을 하잖아요. operator.chatgpt.com, 이제 operator.chatgpt.com이라고 아예 별도의 웹 브라우저가 있는데 AI가 직접 웹사이트를 띄워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동으로 작업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뭔가 뭐 티켓을 예매해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AI 스스로가 챗GPT 안에 웹사이트가 하나가 더 열려요.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 안에 브라우저가 하나가 더 열려서 마우스로 이제 직접 자기가 움직이면서 사이트도 접속하고 마우스랑 키보드를 활용해서 주문도 하고 예약도 하고 결제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티켓 예매를 한다거나 뭐 출장비를 정산하는 걸 하면 엑셀을 띄운다거나 온라인 쇼핑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분야에 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 서비스 이용하면은 또 다른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가능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 공식 출시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네. 되게 좀 흥미로운 게 기존의 챗GPT 서비스들은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전 세계에서 거의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북미 시장에 먼저 나오고 한 달 있다 우리나라에 나왔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챗GPT 같은 서비스는 제가 질문을 하면 이 녀석이 이것저것 하는데 얘는 좀 목적이 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카드 뭐 이렇게 뭐 티켓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잘 하려면 그 나라의 서비스 회사랑 좀 제휴가 돼야지 잘 돼요.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미국에서 나왔을 때는 미국 사람들만 아예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아예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됐거든요. 왜 그랬느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오퍼레이터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 인스타카트 같은 이런 주문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럼 인스타카트에 들어가서 뭘 해줘라고 하는 걸 하면 얘가 이제 직접 웹사이트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우버를 통해서 뭐 택시를 잡아줘라고 하면은 얘가 우버 사이트에 들어가서 택시를 잡아주고 막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잖아요. 우리나라에 출시될 때는 이 오퍼레이터에 뭐가 들어갔냐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하고 야놀자 호텔 예약 서비스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이 오퍼레이터를 켜가지고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이런 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뭐 땡땡한테 선물을 보내기 위해서 뭐 어디에 있는 선물을 주문해줘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그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사이트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제가 원하는 선물을 골라요. 고르고 나서 주문하기를 눌러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제가 결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제로 얘가 제가 얘기한 거를 사이트도 찾고 실행을 해주고 움직여서 액션까지 하는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오퍼레이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대신에 AI 비서가 제 컴퓨터 움직여서 실제로 작동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은 웹사이트 2개지만 향후엔 이제 여러 가지 사이트가 될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우리가 보통 AI의 미래를 얘기할 때 영화 허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영화 허에 나오는 인공지능 사만다가 주인공 테오도로의 PC를 직접 조절을 해서 이메일을 로그인해서 뭐 스팸 메일을 삭제해 주기도 하고 사용자 대신 예약을 잡거나 중요한 문자도 보내주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담이지만 이 영화 허의 배경이 몇 년도인지 아세요? 몇 년도예요? 그게 공교롭게도 2025년입니다. 와, 근데 실제로 이제 2025년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영화는 참 미래를 참 예측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기도 진짜 해요. 소름 끼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수준이 또 넘어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PC를 직접 조절을 하는 그럼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하면 웹사이트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매크로라고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거는 마우스의 위치나 이런 걸 사람들이 정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티켓팅하는 사이트에 막 1땡 하면 막 들어가서 클릭 막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어렵잖아요. 네, 그죠. 그런 걸 컴퓨터로 하는 것들을 막는데 이게 어떻게 막을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 녀석들은 정확하게 마우스의 위치들 이제 홈페이지를 보면 요게 뭐 예매하기 이런 게 있으면 네. 특정 사이트를 위해서 매크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마우스가 이렇게 가서 클릭을 한다. 특정 페이지에 가서 누른다. 그럼 이거는 그 페이지에 대한 코드나 내용을 분석하는데 이건 딱 특정 하나만을 위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온 오퍼레이터는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챗GPT에 요즘에 눈이 있잖아요. 비전이라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걸 통해서 보여줬지만 카메라로 보고 뭐 뭘 읽어달라 막 이렇게 하면 얘가 카메라로 글자도 읽고 하잖아요. 그 기능을 갖고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화면을 직접 AI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를 구현하는 겁니다. 제가 특정 쇼핑몰 사이트에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실제로 오퍼레이터 테스트를 해봤는데 내가 청소기를 사고 싶은데 청소기를 한 5만 원에서 10만 원짜리 청소기를 좀 사고 싶어라고 얘기를 하면 이 녀석이 일단 인터넷 검색창에 청소기를 검색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청소기를 사는 것 중에 뭐 쇼핑 막 여러 개 가격 비교 사이트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얘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웹사이트마다 생각해 보시면 가격 검색하는 게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어떤 사이트는 가격 검색하기를 누르면 범위를 정해야 돼서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정하기도 하고 어떤 건 3만 원대 이하 체크 버튼을 눌러야 되고 막 그런데 이 녀석이 그걸 보고 나서 제가 5만 원에서 10만 원대라고 하면 얘가 이 사이트에는 가격 조절하는 게 체크박스로 돼 있구나라는 걸 인지를 해요. 그 다음에 체크박스를 눌러요. 그럼 거기에 가격이 3만 원, 5만 원, 7만 원대가 나오면 얘가 하는 걸 자기가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러면 5만 원대 이하라고 하셨으니까 3만 원대, 5만 원대를 체크한 다음에 검색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관련 다음 단계를 해서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저한테 한 20개가 나왔는데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세요? 라고 하면 나는 국산 브랜드를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또 이게 브랜드 고르는 데 들어가면 이것도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면 삼성, LG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수십 개의 브랜드가 나오는데 국산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삼성이랑 LG를 체크하겠습니다. 라면서 체크를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제하기를 버튼까지 그럼 이 중에서 뭘 할까요? 그러면 제가 이걸 골랐는데 결제를 해드릴까요? 그럼 그래. 그럼 결제하기 버튼까지 누르고 나면 카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제가 카드를 입력하거나 하는 건 자기가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는 사람이 직접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구조로 돼 있는 거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AI가 이 화면을 보고 화면에 따라서 이제 주인이라고 표현하면 주인이 뭔가 나에게 명령을 내린 걸 생각을 해서 그거를 화면의 구조를 본 다음에 눌러줄 걸 눌러주고 실제로 자기가 못하는 예를 들면 아이디나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사람이 입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입력하는 란이 나오면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게 자 주인님 이거 입력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입력을 하면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그리고 또 이제 결제할 때가 되면 결제는 결제 비밀번호는 넣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비밀번호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동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비싼데요. 그러니까요. 소장님 이게 얼마라고요? 얼마면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네. 아직은 이제 보급화가 안 되고 테스트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이제 챗GPT가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20달러 부가세 포함 22달러 내는 게 그러니까 무료 버전이 있고 22달러 내는 버전인데 아직 이 오퍼레이터 기능을 쓰려면 네. 200달러짜리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비싸요. 그래서 부가세 포함은 220달러니까 거의 30만 원 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 쓰자고 이 서비스 하시기는 좀 그렇고 네. 내가 막 되게 여러 가지 AI 막 되게 생각 깊게 쓰는데 이런 것까지 하려면은 테스트 수준이다. 근데 이제 지금 이 테스트를 조금 지나고 나면 말씀드린 것처럼 20달러짜리 기본 유료 구독자들한테도 이거를 오픈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GPT가 지금은 GPT-4인데 네. 지금 GPT-4 4.5랑 GPT-5에 대한 계획까지 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GPT-5 정도 때부터는 이런 이제 정말 비서처럼 도와주는 오퍼레이터 기능들이 이런 이제 20달러짜리 요금제에도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유료 구독자거든요. 네. 좀 기다리면 이제 쓸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가 AI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에이전트 서비스라고 부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서비스가 기존하고 제일 다른 건 행동까지 한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 CU에서 컴퓨터 유징 뭐 액션 아니면 뭐 어플리케이션 뭐 이렇게 부르는 건 AI 이렇게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갖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방식들이 계속 바뀌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조금 이런 것들이 지나갔을 때 중요한 건 먼저 이 시장 선점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인터넷 창 킬 때 구글 브라우저나 네이버 같은 거 맨 처음에 포털 사이트로 열잖아요. 오픈 AI가 원하는 건 사람들이 이제 크롬 브라우저나 인터넷 브라우저 켰을 때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를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픈 AI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 뭐 이것도 시키면 저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뭐 이런 걸 다 하는 이런 형태들의 에이전트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든지 컴퓨터를 처음 켰을 때 인터넷창에서 처음에 나오는 페이지에 힘을 갖는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광고부터 시작해서 트래픽부터 시작해서 정말 할 게 많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픈 AI 말고 다른 곳에서는 이런 서비스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다 준비합니다. 그쵸.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구글도 프로젝트 마리너라고 하는 걸 갖고 컴퓨터 유징을 하는 것들을 만들고 있고 클로드, 엔스로픽에서도 컴퓨터 유즈, 컴퓨터 활용이라고 하는 베타 버전 들어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심지어 이제 이제 에이전트 기능을 활용해서 지금은 이제 웹 브라우저를 띄우는 거잖아요. 그 수준을 넘어서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이메일 서비스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동해서 기업에서 뭔가 마치 직원한테 뭘 시키면 얘가 뭔가 프로세스를 쭉쭉쭉 타는 이런 단계들까지 할 수 있게 이런 에이전트들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까지 공개하겠다. 그리고 일부 공개를 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정말 보편화될 서비스인 것 같은데 그럼 국내 서비스들도 이런 변화에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AI가 발전되면요 이런 걸 하는 인프라 하드웨어 회사들은 당연히 더 날개를 달겠죠. 왜냐하면 뭐 엔비디아의 GPU도 더 필요할 때고 막 그런데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는요 이런 경쟁이 심화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앱스토어를 생각해 보시면 앱은 수십 개가 있는데 만약에 수십 개 앱을 하나의 앱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하나의 앱을 만드는 데들에게 다 몰릴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AI 에이전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트라고 하는 하나한테 뭘 시키면 얘가 뭐 예를 들면 카카오도 연결해주고 모두 연결해주고 막 그렇게 될 거니까 그 하나의 서비스가 국내 서비스면 너무 좋겠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막 오픈 AI나 우리가 말한 클로드 이런 데들이 그 시장을 점령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좀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쪽을 좀 도입하려고 시도하는 게 SK텔레콤이 실은 AI 에이전트 에스터라는 걸 원래 북미 시장을 겨냥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오픈 AI가 나와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빨리 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 서비스들도 하나로 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에이전트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빠르게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변화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이전트 서비스들 장점도 많지만 또 우려되는 점도 있어요. 당연히 크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에 의존하게 되는데 지금은 비밀번호, 카드번호 이런 거를 사람이 넣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거 계속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챗GPT 안에 카드번호도 넣고 뭐도 넣고 하면 얘가 자동으로 해주는 걸 원하겠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 서비스 자체에 우리가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반대로 이 서비스가 해킹되거나 뚫렸을 때 그 안에서 나오는 개인정보 도용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클 거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좀 악용될 수 있는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해보니까 특정 게시판에 한 사람인데 마치 10사람, 20사람 글 쓴 것처럼 댓글을 달 수가 있어요. 그럼 요런 것들이 이제
특정 사이트가 잘 막아내는 것들을 지금부터 보안을 안 만들면 네. 보안에 취약한 데들은 이게 뚫릴 수밖에 없거든요. 뭐 유튜브 이런 거는 막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몇몇 사이트들이 좀 이런 거에 취약한 게 있어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악용될 수 있는 사례도 분명히 생각할 수 있다. 그렇네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 조작 이런 것도 가능하겠어요. 이런 뭐 어느 댓글 막- 쪽에서는 충분히 네.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AI가 제일 잘하는 것 중 하나가 말을 그럴듯하게 쓰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한 200개 댓글 만들려고 그러면 사람이 직접 200개 댓글 쓰려고 그러면 다 복잡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KBS 1라디오에 저 게시판에다가 200명인 것처럼 막 만들어서 만드는 거 이런 거 테스트해 보지는 마시고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서 뭐 이런 네. 것들도 좀 막는 기술들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